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점심 숟갈 놓자마자 뛰었더니 속이 조금 불편하긴 하고요. 얼굴 기억 나시는 분이요? 교수님 얼굴 기억 나시는 분? 안 나세요? 여기 오셨었나요? 네, 작년. 네네네. 그리고 달수 있었. 공자 이야기를 하셨었죠. 네, 그래서 공자 그때 강의 들으시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올 초에 다짜고짜 전화드려서 혹시 올해도 저희 할 건데 교수님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일정 계산도 안 하시고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항송하게도 올해 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중국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현재 노년기의 삶 같이 연속해서 아마 도움이 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유강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왔는데 이제 몇 분 읽으신. 네, 저는 작년에 왔을 때 뵀던 어르신들 계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칠판에 이름을 썼는데 제 이름이 유강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라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그냥 강하다 뭐 이런 센 이미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이 나. 네네. 그래서 네 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오면서 중국 역사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제가 두 개를 다 가져왔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몰라서 그래서 작년에 안 들으셨고 작년에 들으신 것도 상관없으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들려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진시황 이야기를 지금 기억나시죠? 네네 진시황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작년에 하지 않았던 소동파 혹시 소동파 혹시 중국에 여행 가시면 요즘엔 중국집에서도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동파육 나오잖아요. 동파육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에 절여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이제 진시황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진시황은 이제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인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중국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엔 공자예요. 공자인데. 네네 공자왈 맹자왈 했을 때 공자인데 진시황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왕이죠. 왜냐하면 천하를 통일했고 이제 그런 왕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개를 다 가지고 왔다가 네 진시황 이야기로 저기 선생님 한 번 들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작년보다 되도록이면 더 재밌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목은 진시황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전공을 어떤 걸 했냐면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고전문학 중에서도 한나라 그때를 해서 한나라 때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사마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마천이 썼던 그 내용 중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진시황, 그 이야기를 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시황을 그려놓은 게 이제 이거예요. 저희가 보면 옛날에 황제들은 막 이렇게 생긴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사실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슬이 차랑차랑 이렇게 달려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진시황을 그린 이런 상이고요. 진시황은 저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몇몇 배경 사람들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 있고 여불이 있고 뭐 한비나 이사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위주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진시황이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보시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친척과 이런 아주 다단한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포함이 되냐면 당연히 그 친구들, 네, 이런 관계,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먼저 제가 여부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시황의 가계도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안이나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막 해요. 그러더니 집 가정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연 없는 가족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맞지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아주 완전한 가족, 예, 그거는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일단 딱 열어보면 뭔가 그래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일단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소황이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진나라 소황이란 뜻이에요. 진소황은. 근데 진소황한테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왜 아들을 2명만 해놨냐면 그 아들이 쭉 굉장히 많고 중요한데 옛날에는 저희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상속을 할 때, 재산 상속을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아들은 맏아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거를 조금 똑같이 나눠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이렇게 해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딱 2명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을 태자라고 하죠. 네, 이제 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의 안국군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국군이 있었는데 이 태자도 그렇고 안국군도 그렇고 그 다른 아들들도 그렇고 자기 부인 외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일단 하이하고 화양부인이라고 하는 여자 2명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왜 또 이 2명만 보냐면 2명 외에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다른 여인들은 역사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안국군이 그 아들만 20명 정도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몇 명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아들로 계수를 하고요. 딸은 나중에 이렇게 계수를 하고 그래서 아들, 딸 합쳐서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들만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덜 좋아하는 여자랑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화양부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희라고 하는 여자도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화양부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좋아했고 잠깐 좋아했던 그런 이제 사람 중에 바로 이제 하희가 있는데 하희는 그 사이에서 용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이름이 바로 자초입니다. 근데 이 양국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가 별로 이렇게 이 여자를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난 아들한테도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20명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제 그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볼모로 보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왕자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근데 어떤 아들을 보낼까요?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아들은 사실 보내지 않죠. 걔는 변장을 해서라도 내 곁에 둬야 되죠. 근데 얘는 뭐 유사시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아들 같은 경우는 볼모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때 볼모로 잡혀가게 된 아들이 바로 이 자초였습니다. 자초였었고요. 그 조나라에서 볼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족은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다 해두시면은 좋은데요. 제가 그래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이 집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가족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부리는 아무런 선이 없죠.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 혈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부리는 뭐였냐? 이 사람은 뭐냐면
정말 장사를 잘하는 천하의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그렇죠.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조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도 보면 유통 이런 거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많이 나는 걸 되게 싸게 사요. 아주 헐값에.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천금의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이제 여부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바로 한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진나라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진시황이 아무데도 없는 데서 이렇게 뚝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진나라는 원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 여기를 쫙 통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진나라에서 그 진나라 출신의 그 이제 그 자초는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땐 어머니도 별로 좋지가, 자기 부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아들도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볼모로 보낼 때 부인이랑 같이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조나라에서 볼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조나라에 가가지고 이 자초를 딱 봤을 때 깜짝 놀라죠. 너무 가난해서. 이 진나라는 이 당시에 가장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면 이 진나라 왕의 손자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부리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부리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상인이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자초는요, 자초가 이제 자초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한 것의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볼모가 되어 있었죠. 조나라에 가 있었는데 정말 슬프게 하는 대목은 바로 이거죠. 거마와 재물이 넉넉하지 못해서 공궁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엄청 거부해요. 할아버지는 뭐 조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게 아니라 진나라라고 하는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손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손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여불이라고 하는 그 장사꾼이 이 나라를 갔다가 그 처지를 알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가 명색이 진나라 왕의 손자인데 너가 이렇게 불쌍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이 진귀한 제안은 사서 둘만하다. 내가 얘한테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보는 눈이 예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붙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초를 만나요. 근데 이 자초는 그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백은 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에는 백은 있는데 왜 돈이 없지? 이 백이 돈을 안 보내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부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의 가문을 대성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죠. 너가 커져야 나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좀 주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자 같지 않은 그런 황족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부리가 여기서 아주 바로 치고 나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당신의 가문이 있어야지 내가 대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부리한테는 그런 핏줄 내지는 그런 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나는 그거로 같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진나라 반은 뚝 떼어가지고 주겠어요 라고 약속을 하죠. 네. 그리고 평생 고마워해요 정말. 네, 평생 고마워하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여부리가 자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거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진왕, 진소왕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까 거기서 봤던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이미 이제 왕이 된 지 오래됐고 안국군 그 아들이
이제 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초의 큰아버지가 이제 이게 태자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안국군, 이게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말을 네. 요겁니다. 요건 진소왕은 왕이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태자한테 바로 왕위가 오지 여기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너의 입장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딴 나라로 볼모로 간 입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화양 부인, 이 화양 부인한테는 이제 그 약간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뭔가를 도모를 하려면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한테 뭘 물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냥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양 부인은 안국군은 당신의 엄마가 아니라 화양 부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자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초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게 너무 많은 거는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화양 부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너가 양자가 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만 한다면 진나라를 그대와 나누어 가지겠어라고 하면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초는 그 당시에 여부리는 뭐가 많았냐 하면 여부리는 돈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자초한테는 뭐냐면 자기가 그 배경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진왕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한테 일단 500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은 왜냐면 그때 자초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입는 옷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수레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얘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제후들을 만나려면 여기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걸어왔어요. 이러면 안 만나주잖아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수레도 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너가 쓰라고 물 쓰듯이 쓰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사람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제후들한테 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진나라로 갑니다. 작업을 하러. 그리고 500금을 그걸로 뭘 사냐면 폐물을 삽니다. 자, 이 폐물은 누가 좋아하는 건가요? 여자들,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반짝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샀던 것도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폐물을 이제 그러니까 이 폐물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폐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화양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프로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마추어 같으면 화양 부인한테 가가지고 직접 뇌물을 줬을 거예요. 그럼 화양 부인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화양 부인이 아니라 화양 부인의 언니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저는 가족 말은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어떤 그런 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얘기를 하면 정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듣잖아요. 화양 부인한테 언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너네 너 동생을 생각을 해봐. 지금은 되게 사랑받고 있지? 아들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제후와 빈객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후와 빈객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자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초가 너무나 훌륭하다. 첫 번째, 자초는 훌륭하다. 근데 이거는 그냥 소문만 있지만 이 소문은 되게 강력해요. 저희도 소문이나 요즘에 뭐라고 할까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에이 뭐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마음에 요만큼씩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후하고 빈객들한테 계속해서 자초는 훌륭하다. 두 번째, 이 자초는 화양 부인은 어머니같이 생각을 한다.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밑밥을 다 깔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제후하고 빈객들한테 자초가 화양 부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너무 흠모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거짓말이죠.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흠모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 좋대요. 이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대요. 내가 들었는데 이렇대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문이 수집이 되는 거죠. 화양 부인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자초가 도대체 누군데 그 훌륭한 아이가 나를 이렇게 흠모한다는데 걔가 도대체 누구지? 되게 궁금했겠죠. 그리고 이제 화양 부인의 언니가 본격적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주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뭐냐면 왕국군이 너 지금 남편이 너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예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총애를 받고 있긴 하지만 넌 아들이 없잖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미리 정말 괜찮고 너를 배반하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 구해다 너의 양자로 삼아라. 그래야지 너가 나중에 남편이 죽어도 든든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화양 부인만 태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국군이 화양 부인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울면서 전하 이렇게 울면서 얘가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얘가 그냥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만약에 또 한마디를 합니다. 너가 지금은 예뻐가지고 사랑받잖아. 근데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젊은 여자랑 너가 예쁘고 젊은 여자랑 경쟁할 수 있겠어? 그때 마음 변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화양 부인이 그때 정신이 확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랑이 그때 식으면 너가 한마디도 못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누구를 양자로 삼냐 하면 자초라는 애가 있어. 이게 자초가 걔는 원래 그 장남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근데 애가 겸손하고 애가 또 외국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랑도 못 받으니까 아마 너가 잘해주면 양자로 삼아주면 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후사가 생긴다면 너는 남편이 죽어도 평생 공경을 받으면서 너의 세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양 부인이 남편을 만나요. 아주 자리를 성대하게 차려놓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가장 설득력이 높을까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어떻게 할 때 마음이 가장 움직이세요? 네네, 네, 울면서 네. 눈물의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후궁보다는 낫죠. 하지만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하나 양자를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죠. 이 남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의 말을 들어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드디어 자초가 화양 부인의 양자가 됩니다.